저는 그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상남아이 재활학과 정신건강학과 의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홍도아라고 합니다. 그 가정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고 유아관이 있는 큰 어린이집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많이 늦어서 걱정이라고 하셨고 2년 정도 지연으로 발달 제한이 아닌지 염려가 되고 언어가 느리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나 일어나지 않나 좀 걱정하고 계시고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주위 엄마나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아정신과에 실제로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내원하시는 이유는 많이 이제 고민을 다들 하시다가 오시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나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어 발달이 느리다, 언어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다 그런 이제 주소를 갖고 그런 이유를 갖고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발음이 특히 안 좋은 거에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많이 조음에 이제 불명확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뇌 발달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운동 발달, 인지, 언어, 사회성 이런 부분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그 성숙하고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긴밀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이제 어느 한쪽 영역이 좋아지면 다른 쪽 영역도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있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 발음이 좋아지려면 실제로 그 이제 그 운동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인지나 이제 다른 쪽도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이슈타인은 손을 제2의 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좋아지려면 실제로 이 그 손가락의 어떤 미세 동작의 어떤 그 소근육 같은 게 이제 같이 발달을 하면 이 혀와 구강의 어떤 혀근 같은 게 훨씬 그 발음이 이제 잘 나오고 빨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를 좋게 하려면 이제 조금 그 이제 언어 치료 외에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주실 것은 이제 이 소근육을 좋게 해주는 미술 활동이나 피아노 같은 그런 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뇌를 이제 자극시켜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대근육 활동을 이렇게 단체육 운동 같은 걸 이렇게 그 해주면 실제로 이제 사회성 발달도 간접적으로 좋게 하고 그 사회성의 그 발달이 또 간접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실제로 그 언어 발달을 그 해줄 수 있는 밑바탕을 이제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을 이제 그 연습시켜주고 그런 거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언어 발달에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년 이상 그 언어 발달 지원이 있으니까 이미 이제 언어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언어 치료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치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께서 궁금하신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타겟을 치료 목표를 조금 어머니도 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달 단계까지 그 언어 치료를 해줘서 아니면은 언어 그런 그 도와주어서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예상되는 그런 어떤 그 이게 이제 부모님 머릿속에서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의 이제 목표를 크게 조달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래 아동들의 어떤 언어 발달 단계를 이제 쫓아가는 그거를 따라잡는 그런 방법으로서 뭐 바텀업
어프로치라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이가 필요한 기능을 이제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그거부터 일단은 쓸 수 있게, 약간 이제 그 임시 방편이고 응급적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요거라도 빨리 뭔가 만들어주고 해결을 해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 해주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제 발달 단계에 근거한 어떤 접근법은 IQ가 이제 조금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고,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이 심각하거나 퇴행이 있으면 우선적인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그 명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기능을 습득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 언어 치료의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좀 적당합니다. 언어 치료를 많이 해주면 효과가 더 좋냐, 그런 질문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그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이제 비례적으로는 더 낫긴 하지만 꼭 그런 거는 그 1대1로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 최종 단계에 가면 이제 언어의 어떤 확장성, 일반성, 활용, 그 어떤 배운 언어를 갖고 얼마나 이제 그 정서 교류와 그 실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주고받는 그런 그 어떤 확장성, 일반성은 그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더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꼭 언어 치료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활용 언어가 이제 잘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언어 발달 단계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지와 언어와 다른 이제 그 운동이나 이제 그런 영역을 정확히 평가를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아이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높은 목표를 이제 정해놓고 해야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이제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높은 단계를 이제 설정을 하면 실제로 이게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약간 치료가 이제 맴도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이제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너무 이제 최고의 이제 언어 치료를 해줘야 된다. 언어 치료사 선생님을 뭔가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을 이렇게 꼭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선생님은 이게 조금 따로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어떤 교수 방법이나 이런 스타일 자체가 물론 아주 유능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은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개별적인 어떤 치료 목표를 갖고 아이가 잘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개별화된 이제 접근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용하시지만, 보통은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어떻게 보면은 잘 맞는 선생님이 이제 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 치료 선생님의 어떤 경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 아이랑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좀 잘 맞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봐주셔가지고 그 선생님과 이렇게 좀 오래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제 경험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고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언어 치료실에서 이제 배운 거를 갖고 와서 어떤 그거를 이제 좀 촉진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는 의사소통의 이제 큰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언어만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 안에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뭐 말투, 눈빛,
표정,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정이 전달이 되고 어떤 상호작용이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의 어떤 그 시선을 맞추고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듣고 관찰하고 아이를 세심히 이렇게 봐주시면서 아이가 이렇게 그 편안하게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 하나 딱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문제 행동이 있는지 아까 그 문제 행동의 어떤 원인을 이렇게 좀 그 파악을 하신다든지 해서 아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아이가 그 의사소통의 어떤 질적인 면,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런 것을 훨씬 더 그 발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